자, 4주차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수 정의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 잠깐 깜빡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함수 정의를 할 때 요 앞에 있는 요 타입, 요걸 갖다가 return 타입이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return 타입이다 설명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앞에다 아무것도 안 적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적게 되면은, C랭귀지 문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함수 앞에다 return 타입을 아무것도 명시를 안 했을 때, 이 함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적었을 때 오히려 인티저를 돌려준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적었을 때는 인티저가 리턴 타입이다 하는 거죠. 이거 한번 컴파일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컴파일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안 적었을 때 인티저를 적은 것과 똑같다. 이 점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게 또 한 가지 내가 지적할 걸 얘기를 할 걸 이제 까먹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이 프로그램 짜놓고 나서 내가 내 프로그램 진짜 잘 짰네 이렇게 자기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만들었을 때 이 함수는 꼭 내가 사용하는 법은 없어요. 이게 범용성을 갖도록 내가 함수를 보통 만드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내가 함수를 잘 만들게 되면은 내가 만든 함수를 같은 회사 내에서의 다른 사원이나 혹은 동료들이 이렇게 쓰는 것을 전제로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꼭 나만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함수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라이브러리에 얹어놔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 쓰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함수를 쓸 때, 함수를 내가 만들 때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은 좀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같은 거를 잘 안 지킨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내가 짤 때는 무슨 마음으로 짰습니까? 1서부터 n까지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짠다는 마음으로 짰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내가 직접 짰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만약에 누가 이렇게 함수의 시그니처만 공개된 상태에서 이걸 사용해라 라고 하면은 엉뚱하게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여기다가 n 값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거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안 돌아가겠죠.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i는 1서부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동안 도니까 이 안에 루프를 한 번도 안 돌게 되고 밑에 나와서 0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우리는 마이너스를 고려하지 않고 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 함수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은 그런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 오류가 심지어 문법적인 에러도 아니고 런타임 오류도 아니고 그냥 결과값의 오류인데, 사용자는 그 결과값의 오류가 났는지 모르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나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여기다가 100이라고 안 하고 마이너스 100이라고 쳐보자는 거죠. 마이너스 1서부터 마이너스 100까지 구하라. 이게 누가 잘못 사용한 겁니다. 이게 잘못 사용한 건데도 불구하고 사용은 된다는 거죠.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행하면 당연히 결과값이 0이 나온다면 썸 마이너스 100까지의 이게 0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면은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디펜시브 프로그래밍은 뭐 방어적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방어적 프로그램은 함수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오류를 걸러주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프로그램 앞부분에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if n이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n이 0보다 작으면
이게 사용법을 자꾸 이거보다 작으면 내가 이게 사용법 이거보다 작으면 실행을 안 하는 겁니다. 실행을 안 하면은 exi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exit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 exit에는 여기 아규먼트가 하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프로그램을 막무가내로 종료해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메인 함수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메인 함수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 그냥 스탑 해버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종료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을 때는 작업이 잘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종료를 해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가지고 실행시키면 이게 마이너스 값을 넣게 되니까 종료가 되겠죠. 근데 이 exit 함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입니다. 이것도 멈추기 위한 것도 기능이기 때문에 라이브러리 함수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사용을 하려면은 내가 이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컴파일러한테 의사표명을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의사표명을 하느냐? printf 경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printf 쓸 때 아무 좋지 않은 뭔가 문제가 있었죠. 그죠? printf가 이 함수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라이브러리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다 그랬어요? standard.io.h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printf를 사용을 하려면은 standard.io.h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이렇게 include 문을 써서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도서관에서 라이브러리 도서관이죠. 라이브러리 도서관에서 printf를 쓸 권한을 갖다가 빌려줍니다. 그거랑 마찬가지로 exit도 함수이기 때문에 얘를 쓰려면은 이 exit 함수가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를 여기다가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도서관에서 내가 빌려오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라이브러리 파일은 stdlib.h라고 하는 헤더 파일입니다. 여기 라이브러리입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다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수를 쓸 때마다 어떤 라이브러리를 인클루드 해야 됩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매뉴얼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이제 실행기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책을 잘 읽다 보면은 그때그때 거기서 이제 책에서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건 뭐 미리 외울 필요는 없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찾아쓰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선배들한테 물어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다 실행시킵니다. 딱 실행시키면 바로 끝나버리죠. 근데 이렇게 또 막무가내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왜 끝났는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펜시브 프로그래밍 할 때는 여기다가 친절하게 프린트물 하나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프린트 F 해가지고 가로 열고 please use use positive number 이렇게 해주면은 프로그램이 멈추기 전에 이렇게 친절하게 에러 메시지가 나오니까 프로그램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마이너스 값을 넣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if문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if문은 뭡니까? getSum이라고 하는 함수의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게 아니죠. 그죠? 뭐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if문을 추가하는 행위를 아까 얘기했듯이 defensive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함수를 만들 때 내가 논리적으로 해야 될 외에다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대비한 그런 점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if문을 쓰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밍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exit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exit 함수에다가 이제 아규먼트를 써줄 수가 있는데 액체 아규먼트 써줄 수가 있는데 아무 숫자를 써줘도 됩니다. 100이라고 써줘도 되고 0이라고 써줘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여기다 써주는 숫자의 의미는
세미콜론이 괜찮네요. 자, 여기다가 어떤 숫자를 써주게 되는, 아무 숫자를 써주게 되는데 여기다 써주는 숫자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은 뭐 지금 내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굉장히 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났을 때 프로그램이 이제 오작동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오작동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디버깅이라고 하는 행위를 합니다. 디버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버그가 뭡니까? 버그가 벌레죠, 그죠? 우리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이 오류를 야기시키는 명령어를 버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야기시키는 이 명령어를 버그라고 얘기를 하고 버그 때려잡기를 갖다가 디버그다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버깅을 한다라고 하면은 프로그램의 잘못된 부분을 찾는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디버깅 도구를 이용을 할 때 메인 함수가 어디에서 멈췄는가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2를 넣느냐, 2를 넣느냐, 3을 넣느냐, 4를 넣느냐 그 숫자에 따라서 디버깅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위치를 찾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용도로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1 넣으면은 그냥 뭐 잘못된 경우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고 에러의 위치를 대칭 이 프린트문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대충 관습적으로 -1이다라고 하는 값을 넣는다 하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맨 마지막에 뭐가 있는 셈이냐면은 exit 0가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끝나고서 프로그램 끝난 다음에 이제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exit 0는 굳이 적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 적어줘도 일반적으로 안 적는 게 더 그냥 뭐랄까 관습에 따르는 겁니다. 굳이 적어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exit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는 함수 호출이 에러가 나는 곳곳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디에서 그 에러가 났느냐를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넘버링을 한다 하는 점, 그런 점을 내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 중에서 또 한 가지 빠진 거가 있는데요. 잠깐만 물 한 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한테 설명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프로시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아까 이 함수 설명할 때 이 함수하고 옆에다가 프로시저다라고 적어놨죠. 이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로 특별히 번역을 안 합니다. 번역을 안 하고 그냥 한글로 쓸 때도 프로시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시저는 뭐냐? 프로시저는 함수 중에서 리턴 값이 없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리턴 값이 없는 함수. 보통 함수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독립 변수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형식 인자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계산이 쭉 돼서 계산 결과값을 딱 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함수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이랬죠, 그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를 막 입력을 하는데 돌려주는 게 없어요. 돌려주는 게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되는 경우는 돌려주는 걸 갖다가 프로그램상에서 안 돌려주고 다른 방법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전형적인 케이스가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메인 프로그램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뭐 전역 변수에다가 무슨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전역 변수에다가 뭐 값을 갖다가 저장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결과값을 갖다가 표시를 할 그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함수 자체의 계산 결과를 안 돌려줘도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중에서 return value가 없는 경우를 프로시저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어떤 경우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메인 프로그램 딱 짰는데 이 메인 프로그램을 오늘 다 한번 지켜보세요. 요거에 아까 마이너스 값을 이제 없애버립시다. 자, 이렇게 메인 프로그램이 딱 있는데 이 메인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뭐 좀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거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참 똑똑하네요. 뭐가 어색합니까? 요 두 줄이 거의 똑같이 생겼죠? 요 두 줄, 요 두 줄, 요 두 줄, 요 세 덩어리가, 이 세 덩어리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생겼는데 뭐만 다릅니까? 여기는 100배, 여기는 10, 여기는 200, 200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지난 시간에 getSub 함수를 만들려고 했던 그 동기랑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함수를 만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거의 비슷한 코드 블락이 있을 때 그걸 대표하는 틀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함수를 만든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두 줄 두 줄도 똑같은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은 이렇게 두 줄 두 줄 있을 바에는 또 더 간단하게 짜겠다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짜느냐? 간단하게 짜는데 이렇게 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짜느냐? 프린트 썸 프린트 썸 C 프린트 썸 밑에 뭐였었죠? 200 이렇게 하자는 거죠. 여기 6줄보다는 이게 훨씬 더 깔끔해져 하는 거죠. 그죠? 100까지 구간값을 출력해라. 10까지 구간값을 출력해라. 200까지 구간값을 출력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함수의 결과로 아예 모니터에다 출력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 함수가 모든 일을 다 해버리니까 일하고 끝나버리니까 여기에서 뭡니까? 어떤 값을 리턴 받아서 저장해 둘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저장해 둘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계산 결과 썸한 값을 저장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변수 없이. 이 밑에보다는 위에가 프로그램을 많이 짜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print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내가 쓰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어떡합니까? 이 print sum 함수를 만들어 줘야지 되겠죠. 그죠? 만들어 줄 때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void라고 하는 글자를 친다 하는 겁니다. void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비어있는 그런 뜻이에요. 비어있다라고 하는 비어있는 그런 뜻인데 공허한 그런 뜻입니다. 공허한. 요 void라고 하는 글자가 return 타입이 없다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죠.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 내가 print sum 이렇게 하고 나서 integer n이라고 치고 함수를 만든다 하는 겁니다. 여기 있어야 될 함수는 뭐가 여기 함수 내용은 뭐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요 두 개가 바로 있으면 된다 하는 겁니다. 두 줄 있으면 되는 거죠. 두 줄. 여기 썸이라는 변수는 사용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다시 썸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n이라고 쳐야 되겠죠, 그죠? 여기 n 값을 넘겨가서 계산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쳐야 되겠습니까? n이라고 쳐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아까 이렇게 두 줄 짰던 일을 이렇게 한 줄 함수 호출하면서 일 처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값은 아까랑 똑같죠, 그죠? 결과값은 똑같은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뭡니까?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리턴 타입이 없는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짠 경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되니까 버려도 되겠죠, 그죠? 이 엑시트도 없애버립시다. 별로 없으니까. 자, 조금 뭔가 점점 뭔가 프로그램이 깔끔해져 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고 이렇게 깔끔해진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을 자꾸 연습을 하면서 키워야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이 void는 이 함수에 리턴 밸류가 없다 하는 거고 이 함수에 리턴 밸류가 없는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없다는 겁니다. 리턴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리턴 뭐 같은 변수를 돌려주는 게 그런 게 없다는 점을 갖다가 여러분이 기억을 하기 바라고 또 구별해야 되는 건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써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아무것도 안 써주면은 이게 오히려 신텍스 에러가 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주면은 컴파일러 실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비주얼 C++ 같으면 신텍스 에러가 나는데 여기서는 안 나네요. 자, 여기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여기다 인티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 할지 아무것도 안 적었을 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꼭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여기다 인티저에 대하면 중간에 이제 return sum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존재해야지 됩니다.
기왕에 return type void에 대한 설명, 프로시저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설명하면서 좀 특이한 상황을 좀 한두 가지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은 뭐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보여주려고 하는 내용의 주된 의미는 뭐냐면은 C랭귀지가 어느 정도 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내가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C랭귀지의 장점은 전 세계적으로 C랭귀지가 참 호평받는 이유는 뭐냐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랭귀지다. 아주 빠르고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C랭귀지의 장점인데, 또 반면에 이제 C랭귀지가 비난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그 랭귀지 자체의 태생적인 상황이 그런 거예요. 뭐 나중에 그렇게 불완전하게 된 게 아니라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뭐 이 C랭귀지의 나이가 뭐 환갑이 넘었을 정도니까 나이가 너무 오래됐다 하는 거죠. 나이 거의 환갑 정도 되는 그런 연령을 가진 그런 랭귀지다 보니까 아주 옛날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랭귀지다는 거죠. 그래서 타입 체킹이라든지 뭐 완전성 이런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특수한 분야에서는 C 랭귀지를 쓰지만은 좀 안전한 랭귀지, 이제 자바라든지 C# 같은 랭귀지가 안전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회사에서는 실무를 볼 때 C 랭귀지보다는 이제 안전한 언어를 쓰는 게, 특히 이제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 자, 내가 이제 뭘 보여주려고 그러느냐? 아까 그 보이드라고 하는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이제 비주얼 C 스튜디오에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거냐, 에러가 날 거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기왕에 그런 얘기를 꺼낸 김에, 그래서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에다가 미리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짜놨어요. 똑같이 짰습니다. 똑같이 짜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어떻습니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렇게 코딩을 할 때 이렇게 밑에 물결 무늬의 그 빨간 줄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거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에러.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명시적인 형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밑에 여기 설명대기를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설명대기를 에러, 명시적인 형식이 없습니다고 인티저로 간주됨 이렇게 적혀져 있다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적게 되면 이제 인티저로 간주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에러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에러는 신텍스 에러는 아니고 워닝 에러급이기 때문에 뭐 컴파일해서 실행시키면 돌아는 갑니다. 한번 실행시켜서 돌려보겠습니다. 컨트롤 F5를 누르면 이게 실행이 돼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뭐 결과는 그대로 나온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거는 뭐랑 간주된다 그랬죠? 여기 인티저가 있는 거로 간주된다 그랬죠, 그죠? 요런 의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탁 실행시키게 되면은 워닝 에러는 나온다는 거죠. 워닝 에러, 여기 밑에 보면 워닝 에러가 프린트 썸 값을 반환해야 합니다. 리턴 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워닝 에러는 나오지만은 그래도 돌아는 간다. 그럭저럭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완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한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불완전한 상태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의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또 이제 특이한 경우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보이드라고 치고, 그럼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보이드라고 치고 이렇게 프로그램 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죠?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거 조금 전에 테스트를 하고 조금 수정했는데,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했더니 뭐 원래 나오던 그런 결과값이 나오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티저 x라고 적고, 예, x에다가 프린트 썸을 넣어라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리턴 안 시키기로 한 그런 함수죠, 그죠? 그런데 마치 리턴 하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신텍스 에러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신텍스 에러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안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 쓰는 수밖에 없는데, 자, 실수를 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실수를 할 여지가 있느냐? 만약에 여기에다가 아무것도 안 적거나 혹은 여기다 인티저를 적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인티저를 적었는데 리턴 타입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아주 특이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 함수를 원래는 보이드로 해야 되는데 보이드를 안 적고 인티저라고 적은 다음에 이게 또 심지어 인티저면 여기다 뭘 해야 됩니까? 뭘 리턴 시켜야 되는데 리턴 시키는 값도 안 적었다는 겁니다. 리턴 문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중요한 내용은 리턴 문이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리턴 문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리턴 문이 없는 상태에서 프린트 썸 해가지고선 100 호출한 거를 x에다가 담고 x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x에 뭐가 들어가 있죠? 뭘 돌려주죠? 모르죠, 그죠? 돌려주는 게 없죠. 돌려주는 게 없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본다 하는 겁니다. x는 %t 자, 이렇게 해보자 하는 거죠. 근데 요걸 갖다가 여기다가도 적어보고 여기다가도 적어보고 자, 이렇게 내가 한번 조치를 해봤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뜬 겁니까? 원래 프린트 썸은 원래는 보이드해야 되는데 이걸 인티저로 바꿔주고 원래 여기다 리턴을 시켰는데 인티저를 리턴 시키는 것처럼 형식적으로는 적어놓고 리턴을 안 시켰습니다. 안 시킨 상태에서 돌아온다로 가정을 해서 x에다가 받아서 출력하고 받아서 출력했다는 겁니다. 이거 실행시키면 이제 황당한 일이 납니다. 자, 황당한 일이 나는데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주의해야 되는 거는 신텍스를 아니다라 하는 거예요. 그냥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돌아는 가는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여기 프린트 썸 함수에서 돌아오는 이 x 값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값이 돌아온다 하는 겁니다. 실행시켰습니다. 딱 실행시켰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프린트 썸 한 거는 제대로 돌아갔죠. 그죠? x 값이 여기서 넘겨받은 건 16, 여기서 남은 거는 13, 여기서 넘겨받은 17이다 하는 거죠. 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런 값이 세팅이 되고 이거는 또 기계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자세하게는 얘기하기 그렇고 아마 저희 레지스터 리턴 값을 보관한 레지스터에 있는 그 기억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이렇게 쭉 넘어와서 출력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뭐냐? 우리가 실행기지 잘못 사용하면은 신텍스가 에러가 아닌 상태에서 문법 에러가 아닌 상태에서 황당무계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그런 경우가 짬짬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지가 뭐냐면 실행기지를 사용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아주 그냥 진짜 한치의 뭐 실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지 대충 사용하다가는 진짜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돼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가 가끔 있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프로시저에 대한 이야기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